기록적인 폭우로 옹벽이 무너진 거제 새중앙교회가 막대한 복구비와 지자체 지원 후순위라는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교계 대응과 성과의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시니어들이 은퇴 이후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와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력은 높아졌지만 동성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 지역 기독 청년들이 교회 담장을 허물고 하나 되는 영적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0년 만에 폭우가 덮친 경남 거제에서 한 시골 교회 7m 높이 옹벽이 무너지고 마당이 내려앉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복구비에 지자체 지원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부울경본부 심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 새중앙교회 앞마당. 강진이라도 일어난 듯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고 곳곳이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교회를 받치던 7m 높이의 옹벽이 쓸려 내려온 흙더미에 밀려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124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교회는 폐허 그 자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0년 가까이 교회를 일궈온 목회자와 성도들은 무너진 현장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게 되고 마당이 갈라지게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함. 물구덩이 앉아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추가 붕괴 우려로 일주일간 교회 출입까지 통제됐습니다. 정 목사는 처참한 현장에 성도들의 마음까지 무너질까 갈라진 곳을 비닐로 덮어가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말밖에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대로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 예배가 재개되자 60여 명의 성도들도 직접 토사를 치우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옹벽 철거와 재시공, 집안 보강 등 교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만 최소 3억 2천만 원. 교회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여기에 매월 900만 원 가까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어 복구 공사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거시설이나 소상공인 시설 이런 거 다 복구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은지를. 거제시 재난지원규정상 종교시설은 네 번째인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지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우로 거제에서만 교계 추산 40곳을 넘는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막대한 복구비를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거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록적인 폭우로 하루아침에 신앙의 터전이 무너진 교회들,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심재훈입니다.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한국교회는 차금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그간 교계 대응이 사회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둔 성과와 교회 밖 사회를 향한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6 성소수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교회가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이어왔지만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 찬성 입장을 보인 겁니다. 10여 년간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홍호수 목사. 그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교계와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에 주목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아니냐, 이건 그들의 인권 보호 아니냐, 신앙과 교회의 위기로 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데 있어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의 이 활동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법 제정을 저지하고 교계 안에 문제의식을 넓힌 것은 분명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알리는 활동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교계와 찬성층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은 해요. 갈등이 좀 더 심화되었고 서로 대화의 창구가 막혀져가는 그런 대립된 상태로 지금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다. 교계와 사회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대안으로 대응 방식의 전환이 제시됐습니다. 강한 비판이나 상대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반대의 이유를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자는 겁니다. 또 비기독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적 용어 대신 일반 국민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레임을 싸우는 프레임에서 안심시켜주는 프레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포용하기 위한 따뜻한 언어와 그런 행사들이 준비되어서 우리의 주장을 좀 이야기하면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한국 교회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과제는 반대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를 교회 밖 사회에 어떻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혀갈지에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온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이제 결집을 넘어 사회적 설득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 뒤 찾아오는 허탈감과 정체성의 혼란은 은퇴한 시니어들이 마주하는 큰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시키자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평생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 후 많은 시니어들이 역할과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울감과 허탈감을 경험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은퇴 노인의 약 18.7%가 우울검사 기준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에서 떠나다 보니까 일이 없어지고 또 관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임집사의 전환점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이 아닌 신앙 안에서 다시 찾으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간 교단에서 쌓은 경험을 선교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일로 나의 정체성 찾는 것은 아니겠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직업으로서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지금은 선교의 마인드를 가든 농촌 아이들 또 소수민족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고 은퇴 후 찾아오는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처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 세대를 지원하는 선교 공동체 시니어 선교왕국은 2013년부터 매년 컨퍼런스를 열어 시니어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주체가 되고 또 우리가 사역을 했지만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비드 보쉬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전통적인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시니어들이 평생 쌓은 직업과 경험 역시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니어들이 다양한 직업들 또 배경을 갖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자 그런 의미로 은퇴는 익숙했던 역할에서는 물러나는 시간이지만 삶의 경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은퇴 준비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은혜입니다.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동성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 2016 가족인식 조사 결과 대한가족과 동거가족 등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거부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성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응답은 56%로 5년 전과 동일하게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혼인관계를 벗어난 가족 형태 중에서도 동성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 승인의 경계가 전혀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연합 찬양 집회 리뉴얼이 남원 동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교회 청년들이 한자리 모인 현장은 교회 담장을 넘어 하나 되는 찬양과 예배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개별 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나 집회를 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회 청년 찬양팀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원시기독교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교회 간 연합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와 소방, 경찰 인력 등 11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실종자들이 소속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별도 인력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 건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합니다. 부실 처리가 의심되면 즉시 재수사하는 한편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안전 확인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관리 부실로 입양인과 실종 아동 등의 개인정보 117만 건 이상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장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CD와 외장하드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유출 사실도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장원의 단일 공공기관 역대 최대인 과징금 8억 6,30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케타민 압수량이 140.6kg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50배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음료에 섞어도 알아차리기 어려워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독일과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해외 공급망과 유통 조직을 집중 추적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관광객도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습니다. 7월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1조 7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7% 급증하며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리며 2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물가 오름세를 막기 위한 이례적인 연속 인상 조치라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41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임금도 0.8%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3%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임금 상승을 웃돌면서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도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절반 이상이 미국에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호감 응답은 55%로 호감 45%를 앞섰으며 이는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응답자의 84%는 여전히 미국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았습니다. 국내 초중고교 학생 수가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48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만 8천 명 줄었습니다. 6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2016년 이후 10년 만에 500만 명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에 최대 80mm, 충청과 호남에 최대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대구와 부산 28도, 제주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중호우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일부 교회들은 복구의 시작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당과 삶의 터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